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복지 상담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받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잠깐 이 글 끝까지 읽으시면 세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 내가 대상자인지 5분 만에 판단하실 수 있어요. 둘째, 2026년 1월 2일 주민센터 가자마자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50만 원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돼요. 이 글이 도움되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정보 몰라서 못 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시태그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29조가 넘게 책정됐는데 증가분의 82%가 기초연금 인상에 쓰였어요. 원래 2024년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은 완전히 백지화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대폭 올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회성으로라도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복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은 전혀 보지 않거든요. 조건은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이 조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65세 아니에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1966년생까지 다 해당돼요. 올해 환갑 맞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소득 조건. 혼자 사시는 분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합산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이에요. 작년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바로 직전 3개월만 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계산하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1. 68세 박영수 씨.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으세요. 다른 수입은 전혀 없고요. 혼자 사세요. 신청 가능합니다. 150만 원 이하니까요. 사례 2. 72세 김미숙 씨 부부. 남편분이 국민연금 100만 원, 부인이 기초연금 33만 원 받으세요. 합쳐서 133만 원이에요.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 250만 원 이하니까요. 사례 3. 62세 이철수 씨. 아파트 경비 일하시면서 월 200만 원 버세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150만 원을 초과하거든요. 사례 4. 65세 정순자 씨.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월 100만 원 버세요. 아파트 한 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150만 원 이하고 재산은 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큰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라든지 땅 파신 돈이라든지 자녀분이 보내주신 목돈 같은 거요.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10월에 1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10월, 11월, 12월 평균을 낼 때
10월 소득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개월 평균이 기준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계산기 꺼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주민센터 가셔서 헤매시지 않도록요. 1단계 신청 시작일 확인.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1월 1일은 신정이라 쉬는 날이고요. 1월 2일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세요. 2단계 신청 장소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로 가셔야 해요. 꼭 본인 주소지여야 합니다. 다른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안 돼요. 3단계 필수 서류 준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셔야 하거든요. 12월 중에 미리 다 챙겨두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만료일 확인하시고 만료됐으면 미리 재발급 받으세요.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이면 뭐든 괜찮아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다 됩니다. 은행 가셔서 통장 사본 한 장 주세요 하시면 무료로 뽑아줘요. 소득 증명 서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일하시는 분 원천징 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영수증. 연금 받으시는 분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줘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1년치 필요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출력 가능하고요.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서 직원분께 부탁하시면 대신 뽑아줘요. 4단계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가시면 신청서 양식 있어요. 직원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여기 이름 쓰세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요. 글씨 쓰기 어려우신 분은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대신 써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다 써줘요. 5단계 심사 및 지급. 신청하시고 나면 보통 23주 정도 심사 기간 거쳐요. 승인되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 오고요.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신청하시면 1월 말쯤 승인 연락 2월 20일에 50만 원 지급. 이런 식이에요. 얼마를 받게 되나요? 혼자 사시는 분 50만 원. 부부 가구 80만 원. 일회성 지급이에요.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서울 사시는 분은 서울 사랑상품권, 경기도 사시는 분은 경기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요. 스마트폰 앱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불편하신 분은 실물 상품권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해시태그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한 곳 동네 슈퍼, 전통시장,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작은 가게들. 우리 동네 골목 가게에서 쓰는 거예요. 사용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동네 작은 가게 살리는데도 도움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 가게 주인분들이랑 친해지시면 좋은 점도 많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기 주의사항.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경우가 있어요. 75세 어르신이 사기꾼한테 통장 번호 알려주고 돈 빼앗긴 사례요. 다행히 그분은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하셔서 피해를 막았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나 주민센터에서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아요. 입금해 드릴게요.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 오면
100% 사기예요. 신청비 요구하면 사기예요. 이거 완전 무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물어보면 사기예요. 주민센터에서 절대 안 물어봐요. 의심스러운 전화 오면 바로 끊으시고 주민센터나 경찰서 112 또는 국번 없이 120에 확인하세요. 받으신 50만 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제가 실제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1. 고정 지출부터 해결하세요. 병원비 약값,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매달 꼭 나가는 돈 있잖아요. 특히 겨울 난방비가 만만치 않은데 50만 원 중 일부를 여기에 미리 확보해 두시면 겨울 나기 훨씬 편하세요. 2. 건강에 투자하세요. 영양제 사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좋은 음식 드세요. 70세 정순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한 달 약값이 5만 원 나가는데요. 50만 원이면 10개월치 약값이거든요. 이분은 받으신 돈으로 약값과 정기 검사비를 미리 확보하셨어요. 3. 취미 생활도 즐기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가비, 친구분들과 외식, 노래교실, 그림교실. 코로나 이후로 친구분들 못 만나신 분 많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연락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4. 동네 가게 단골 되세요. 지역 화폐는 어차피 동네에서 써야 하니까 이참에 동네 가게 주인분들이랑 친해지세요. 단골 되시면 물건도 더 신선한 거로 주시고 가격도 조금 깎아주시고 급하실 때 외상도 되고요. 다른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거 신청 가능. 국민연금 받으면서 이거 신청 가능. 의료비 지원 받으면서 이거 신청 가능. 왜냐하면 이 50만 원은 소득으로 안 잡히거든요. 나중에 다른 복지 신청할 때도 작년에 50만 원 받았잖아요.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완전히 별개예요. 이 제도 앞으로 계속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불투명합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예산 분석 자료를 보면 2026년 노인복지 예산안에 대해 향후 운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에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으실 수 있을 때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첫째, 목소리를 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보내세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노인생활 안정자금 매년 지급해주세요. 이런 의견 전달하시는 거예요. 둘째, 정보를 공유하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교회 가시는 분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 동네 친구분들. 정보 몰라서 못 받는 분 없어야 하잖아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체크리스트는요. 달력에 2026년 1월 2일 빨간 펜으로 표시. 휴대폰에도 알림 설정. 신분증 확인 만료일 체크. 통장 사본 준비. 소득 증명 서류 준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준비.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 자녀분께 알림. 주변 어르신들께 정보 공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나라 발전시키신 분들이 노후에 힘들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거 알고 계세요?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제도 만든 거예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실 수 있는 거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자녀분들도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상 어르신 계신 분들, 부모님 계신 분들 모두에게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2026년 1월 2일 꼭 기억하세요.